귤 상자 속에 귤만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정부가 북으로 보낸 제주 귤을 두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를 두고 같은 당 내에서도 너무 나간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정부가 군 수송기로 북에 보냈다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북으로부터 칠보산 송이 선물을 받은 일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담례로 선물을 보낸 일은 없다며 위험한 불장난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9월 북한에서 보내온 송이버섯의 담례라는 정부 설명에 대해 금전적 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여러 말이 쏟아졌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귤박스에 무엇이 더 들어있는지 의심된다면 홍 전 대표가 밝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과 상자부터 시작해 엉뚱한 물건을 과일 상자에 담는 건 자유한국당이 전문이라며 괜한 시비 걸기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 쪽에 넘겨짚는 식의 그런 거는 저는 분명히 과도하다고 보고. JTBC 김나한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그리스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후에 이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종교와 예술, 문학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도 했죠. 전쟁의 참혹함을 지나면서 전파돼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향긋하고 달콤한 역사.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귤입니다. 실은 우리에게도 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과일이었습니다. 귤이 귀하고도 귀했던 조선시대에는 해마다 음력 11월이면 제주에서 귤을 올려보내는데 나라님은 귤이 도착한 것을 기념해서 과거 시험을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황감제. 과거에 참여한 유생에게는 귤을 골고루 나눠주었다 하니 시험도 보고 귤도 먹는 황감제는 긴장 속에서도 입은 즐거운 연례 행사였던 모양입니다. 반대로 귤은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감귤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달렸건 달리지 않았건 백성은 수탈을 당했고 심지어 연산군은 귤철이 아닐 때에도 귤을 보내라 독촉한 경우까지 있었다 하니 귤나무를 원수나무로 하여 뿌리째 뽑아 없애버리는 일마저 잦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단은 귤이 너무 달고 맛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역사 속의 소동들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한라산을 머금은 제주도산 감귤이 군 수송기에 실려서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귤에는 이런저런 의미와 해석들이 따라붙었죠. 간단히 생각해 봐도 그 귤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보낸 것은 아닐 테니 이를테면 상대방의 답방을 바라는 이른바 마중물이라는 해석에서부터 심지어는 귤 대신 다른 것이 들어있을 거라는 의외의 상상력까지 동원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귤은 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퍼질 때부터 전쟁이라는 예사롭지 않은 과정을 거쳤으니 그 귤이 가진 정치학은 원래부터 오묘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북으로 날아간 귤 또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쉽게 예단할 수 없겠으나 귤이 회수를 건너니 탱자가 됐다는 얘기만 들려오지 않는다면.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대북제재 위반이 맞아요. 선물에 대한 답례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거의 상상도 못할 규모인데 저는 200톤에 되는 귤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북한에 보낸 귤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온 음모론을 일부에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팩트체크에서는 온라인에서 좀 더 세분화돼서 퍼지고 있는 루머를 다루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크게 세 가지를 좀 확인을 했죠? 네, 육로로 가게 되면 상자 안의 물품을 미군이 검색하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군 수송기를 이용했다는 주장, 네. 또 물자 반출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주장, 그리고 귤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네. 모두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군 수송기를 이용하는 거하고 육로를 이용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물론 차이가 있긴 합니다. 육로로 방북할 경우에는 비무장지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네. 이곳을 관리하는 유엔사에게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처럼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군 수송기로 갈 경우에는 한미연합사에 미리 알립니다. 미국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서 혼선을 막고 방위태세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난 7월에 통일 농구 대표단 그리고 10월에 14대회 참가자 방북대에도 군 수송기를 썼습니다. 절차는 같았습니다. 네. 그러면 수송기하고 달리 좀 육로에서는 미군이 그 싣고 가는 내용물들을 검색한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검색하는 것 자체가 한미 동맹 체제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전례도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따라서 미군이 검색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군 수송기를 썼다는 주장 사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유엔 안보리 제재나 524 조치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들도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네. 농수산물을 우리가 북한에 돈을 주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금수 품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524 조치의 위배로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524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즉 판단 주체가 정부입니다. 네. 실제 524 이후에 정부의 결정으로 북한에 물자를 반출한 전례도 있습니다. 2010년 신해주에서 수혜가 컸습니다. 우리 정부는 쌀 5천 톤을 비롯해서 컵라면과 시멘트를 지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귤값도 좀 볼게요. 귤을 북한에 많이 보내서 귤값이 오른다. 사실 이거는 쌀값 가짜뉴스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네, 소셜미디어에 많이 퍼져 있는 내용입니다. 역시 네.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올해 제주에서 생산되는 귤은 총 47만 7천 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에 북한에 보낸 건 제주산 200톤입니다. 전체의 0.04% 정도입니다. 귤값은 오늘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19% 올랐습니다. 국내 공급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제주도 감귤 출하연합회에 물어봤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품질이 좋아서 소비가 늘고 값이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귤을 보낸 것에 대해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와는 별개로 사실이나 최소한의 합리성에 기반한 주장인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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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했군요. 예. 예. 첫 여러 키워드는 예. 귤에서 사과를 생각하다로 했습니다. 예. 원래 속담 비슷하게 귤과 사과는 좀 잊어버리긴 했는데 하여간 예. 그 서양에선 귤과 사과는 사실 다른 걸로 보고 있는데 그죠?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 예. 걸 얘기할 때 이런 예를 들곤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예, 제가 서양 속담 모르는데 귤과 사과는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알았습니다. 제철도 좀 다르긴 네. 한데요. 북한에 보낸 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이버섯 담례로 보냈는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면서 오늘까지도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앞에서도 나왔지만 잠깐 보면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라고 뭔가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과거 북한에 송금한 전력도 있다라는 말까지 꺼낸 것으로 미뤄봤을 때 귤 상자 속에는 귤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겠냐? 뭐 돈이 들어있다?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 것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는 바로 어제 논평을 내고 혹시 검은 돈이 들어있겠냐 또는 귤 상자에 그러면 사과가 들어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예. 제주에는 사과가 잘 나지 않습니다. 예. 많이 키우진 않고요. 오늘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한마디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과일 대신 엉뚱한 물건을 담는 일이야 자유한국당의 전문일지 몰라도. 예. 예. 역풍을 맞은 셈이죠. 그러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홍 전 대표가 귤 상자 속에 뭐가 들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사람들은 사과 상자를 떠올렸고 더 나아가서 2002년 당시 한나라당 때 차떼기까지 떠올리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자책골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이제 트윗 같은 데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개를 뽑아봤는데 그럼 귤박스에 뭘 넣은 걸 이전에 받았다는 거냐? 벽돌이나 폐지 등을 받았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귤박스에 귤 넣어주면 욕할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얘기도 있었고 박스 활용도를 너무 잘 아는 듯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예. 차떼기 사건을 잠깐 짚어보면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서 대기업으로부터 100억 원, 150억 원이 넘는 돈을 탑차에 눌러 담아서 당시 사과 상자에 들어있었습니다. 상자 하나당 2억 4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탑차채로 운송해서 받은 겁니다. 물론 탑차는 다시 돌려졌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차떼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차로 이렇게 해서 차로 불법 자금 전달을 하면서 당시 불법 자금 전달의 새로운 수단을 고안했다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예. 당시 이 차떼기 사건을 두고 저렇게 탑차에다가 뭐 정치자금 수송 차량이다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패러디도 있었습니다. 아, 실제로 저렇게 써놓고 다녔던 얘기인가요? 예. 예. 뭐 하여간 옛날 얘기긴 한데 다시 곱씹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뭐 해당하는 당에서는 굉장히 좀 속이 쓰린 그런 옛날 얘기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과 박스는 불법 자금 전달의 상징처럼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과거 전두환 씨가 모처에 자신의 비자금을 저렇게 사과 상자에 담았었는데요. 예. 모두 61억 원을 담아놨다가 적발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한보그룹 때부터 사과 상자에 돈을 건네는 방법이 많이 있었고요. 예. 실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예전 일부 공무원들은 사과 상자나 케이크 상자를 누가 주면 일단 혹시 검은 돈 아냐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예. 직접 들은 걸로는 한 공무원이 누가 케이크 상자를 줘서 극구 거절했는데 그 사람이 케이크 상자를 집 앞에 두고 가서 혹시나 하고 열어봤더니 진짜 케이크만 있어서 좀 놀랐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 어느 공무원이 했던 일화는 예. 집에 케이크 많이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다음날 아침이 됐더니 동네 사람들 눈초리가 좀 이상해졌더라. 예.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실화로 들었습니다. 예. 예.